이번 주말 테슬라와 관련된 많은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AI와 관련된 소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FSD 버전 12.4 배포입니다. 이 12.4 같은 경우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배포가 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12.4 버전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델 전체가 다시 트레이닝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더 이상 핸들에 손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Vision Based Attention Monito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올리고 있는 행위 자체도 사실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손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점에서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추가 변화가 있는데 바로 스트라이크 시스템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5번의 스트라이크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스트라이크는 테슬라 측에서 특별 사면을 해주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스트라이크를 받고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하나의 스트라이크가 차감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너그러운 형태로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FSD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버전 12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델과 트림에 따라서 일부 모델에서는 아직까지 버전 11을 사용 중이었는데 12.4로 바뀌게 되면 모든 모델과 트림에서 FSD 12 이후 버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직원들을 상대로 배포가 되는 12.4였고 이제 모든 차주분들을 상대로 배포되고 있는 버전이 2024.14.7입니다. 이 버전 안에 들어가 있는 FSD가 12.3.6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버전이 바로 12.4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배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크고 작은 업데이트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3단 회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은 3단 회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어를 바꾸지 않아도 언제 후진하고 언제 직진하는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용자가 3단 회전을 할 때 직진과 후진을 번거롭게 바꾸지 않아도 해결해주는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머지않아서 이마저도 완벽하게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버전 FSD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FSD가 얼마나 안전 운전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제 가다 보면은 갓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 하는 걸 인지하고 중앙선으로 상당히 많이 붙어가고 또 사람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속도를 올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 운전이 많아지게 되고 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주말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서 스타링크의 공식 런칭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세계 물 포럼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투자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시아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크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세계 물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게 태양광 패널의 비용 변화입니다. 5년, 10년 전 태양광 패널의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비현실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양광 패널 가격은 아주 낮아진 상태입니다. 동시에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의 가격 역시 급격하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지난 5년간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는 과거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이 높을 때 진행되었던 연구입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광 패널 가격과 배터리 저장 장치 가격 변화로 인해서 미래의 에너지 사회가 그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2021년 4월 전력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 전력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위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간별로 공급되는 총 전력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녁 8시쯤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역시 오리곡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별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주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같은 경우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전력이 공급이 되었는데, 2024년 4월을 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이고 태양광 전력의 공급량은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도 배터리 저장 장치에 저장해둔 전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 저장 장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배터리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저장 장치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분명히 버퍼 역할로서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미래에는 이게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방금 일론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밖에 물 포럼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담수와 관련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고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또 그 과정에서 해양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론이 언급하였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X에 게시글을 남깁니다. 바로 5월 21일과 22일 영국과 한국에서 AI 서밋을 공동 주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남기는데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팔로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다양한 서밋에서 일론이 가상으로 참여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온라인 참여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영국 보리스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미래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솔직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차량에 앉아 있는데 이 차량이 바쁘고 위험한 거리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영국의 전 총리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 같은 경우 작년 8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밀 유리하우스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것 때문에 SEC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였죠. 당시에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며 얼마나 퍼드가 만연한지에 대해서 당시에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말했던 당연히 일론이 개인 집으로 짓는 유리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리집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기가 텍사스 확장에 이 유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일론이 밝힌 다음 내용입니다. 유리에서 가장 떨어진 부분에는 초고밀도 순행식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에 또다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라는 말이고, 이건 당연히 AI와 관련된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을 확장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이렇게 테슬라 덕분에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델의 PT가 상향을 받게 되었는데 테슬라가 서버를 확대함에 따라서
델 역시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AI 서버 구축에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 하드웨어 역시 필요한데 스토리지 하드웨어 상당 부분을 델에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델의 PT가 올라가는 재미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AI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벌써 상당 부분 성과를 만든 상태인데 이렇게 만든 성과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느냐가 결국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펀더멘털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혹은 완성에 아주 가깝게 도달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펀더멘털을 인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그 밖에 TSMC에서 테슬라 도조 AI 트레이닝 타일을 준비하며 40배 늘어난 성능을 2027년까지 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사실 이건 제가 5월 1일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나왔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스템 온 웨이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생산량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4월 생산량 같은 경우 63,711대로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산량 감소 같은 경우도 벌써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0일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테슬라 차이나에서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재고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평균 재고량은 10일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테슬라 차이나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평균 재고일수가 45일 정도가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10일이라는 것은 아주 건강한 수준의 재고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와 조금 차이가 있는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생산량을 낮춘 모든 경우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낮춘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생산량을 감소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산량을 낮추는 결정을 내린다면은 시설 업그레이드 때문에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생산 감소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그레이드를 언급하지 않으며 생산량을 낮췄다라는 점에서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만약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생산량을 감소했다면은 이제 정말 경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수요 부분에서는 한시적으로나마 수요가 조금은 낮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을 훨씬 적게 받고 있다는 거 역시 주요 포인트이며 또한 테슬라가 외부적으로 무언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벌써 모델 Y 업그레이드인 주니퍼가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 테슬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으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의 드론샷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현재 약 200대 정도가 기가 텍사스에서 매일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트럭의 램핑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스페이스X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네 번째 완전체 스타쉽 발사 테스트 리허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1단계, 2단계 모두 합친 상태에서 연료 주입까지 완성하는 최종 리허설 순간의 사진입니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완전체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일로는 약 2주 뒤면은 이 스타쉽 테스트가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6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열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총이 열리게 되며 또 스타쉽 발사까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이번 스타쉽 발사의 주요 목표는 지구 재진입 때 발생하는 재진입 열을 견뎌내는 것이 가장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100톤이 넘는 수화물을 우주로 쏘아 보낼 수 있는 이런 스타쉽 모든 부분이 재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로켓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론이 강조하기도 하며 과거 나사의 셔틀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더 쏘아 보내기까지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스타쉽은 미래에는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우주에 많은 수화물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게 현재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과거 나사의 셔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